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 한자 번식입니다. 기본 부수자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글자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나무목을 예시로 들어서 봐왔습니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글자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한자들을 어떻게 외울까 고민이 되겠죠.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알아서 외우는 방법.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스스로 외우겠다. 갑골문이고 뭐고 필요 없이 스스로 외우겠다. 국어 시간에는 시옷이지만 한자 시간에는 사람인 이렇게 외우겠다. 다른 글자 왼쪽에다 쓸 때는 시옷, 일자 이렇게 쓸 거고 밑에다가 다른 글자 밑에다가 쓸 때는 이렇게 쓰겠다. 사람인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이 있다. 그냥 스스로 외우겠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외우면 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갑골문을 보면서 외우겠다. 이거 저번에 우리가 예시든 나무 목자였죠. 자, 그래서 원칙에 맞게 V자로 보이는 건 일자, 역V자는 그대로. 이렇게 갑골문을 보면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갑골문을 다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있겠죠.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거 역시 니은, 시옷 두 번째 일자인데 이게 뭘까요? 실사자입니다. 실입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실이죠, 실.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머리를 따듯이 뭔가를 꼬아놓은 모습입니다. 뭐냐면 자, 비단을 만들 때 누에꼬치를 냄비 안에 넣고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끓이면 누에꼬치에서 실이 풀어져 나오죠. 그럼 이 실들이 여기로 올라가서 자, 사람들이 물레에 의해서 이렇게 꼬여져 나가겠죠. 꼬여서 한 가닥의 실이 되겠죠. 한 가닥의 실.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타원형으로 보이는 건 세모나키 한다고 그랬죠. 세모, 원칙대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건 너무 그림스러우니까 위에 세모는 니은 꺾어 쓰고 니은 꺾어 쓰고 시옷 두 번째 일자 시옷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쓰면 뭐다? 실사다. 이렇게 갑골문을 보면서 외워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실사도 한번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글자는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저번에 밑에 있는 요 까만색은 뭐였죠? 밑에 있는 까만색은 열매과였죠. 위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새집. 새가 사는 새집, 새둥지, 소자입니다. 자, 왜 열매과자 위에 이거일까? 이런 거 고민할 때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겠죠.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나무 위에 새집이 있고 그 위에 이 파란색, 그건 뭘까요? 자, 이런 뒤에 진시황태 소전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조금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뭘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새끼새들이 짹짹하면서 버리고 있는 잎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을 열매과가 아니라 밑에 분홍색이 새 둥지고 위에 있는 거는 짹짹짹거리는 새 주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하나 쓰고 밑에는 열매과자 쓰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갑골문을 보면서 도움을 얻는 방법이 좋기는 한데 갑골문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수고로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구름이죠. 구름. 자, 구름. 구름은 갑골문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줄은 높은 하늘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회오리처럼 그려져 있는 거는 이 구름이겠죠. 구름. 그래서 이거를 구름이 완전하게 동그란 구름은 없죠. 그래서 타원형에 가까우니까 세모로 표현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름, 운. 이런 식으로 갑골문을 보면서 외우는 방법이 좀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계단. 갑골문에도 거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세워서 그린다. 그래서 영어의 B자처럼 쓰는데 영어에서는 B지만 이걸 한자에서는 계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언덕을 올라갈 때 올라가기 힘들면 여기다 계단을 내죠. 그래서 계단 부자는 언덕부라고도 읽는다. 쓸 때는 영어의 B자처럼 써도 되고 기역 꺾어서 쓰고 일자 D컵으로 써주고 일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언덕부, 계단부 이런 언덕이나 계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갑골문을 보면서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갑골문과 지금 글자가 100% 똑같은 모양이 거의 똑같은 것도 있지만 갑골문에서 지금 모양이 많이 바뀌어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 자, 이 글자 뭔지 아는 사람 많죠? 자, 길다 장자입니다. 길냐 짧으냐 할 때 그 길다.
뜻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무엇처럼 보이나요? 색깔을 한번 입혀보면 그렇습니다. 사람. 졸라맨처럼 사람 그려놓고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 갑자기 3000년이 지나는 동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양이 너무 달라졌죠. 머리카락이 길게, 자르지 않는 한 길게 자라는 머리카락의 모습으로서 길다를 나타냈는데 왜 지금 글자는 이러냐. 갑골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글자 봐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길면 빗질을 해야 되니까 이 윗부분은 빗을 본뜬 거다 생각하자. 그리고 머리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가위로 길다랗게 길어진 부분을 가위로 쏙딱 자른다. 이런 모습이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볼 수도 있겠죠.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골문과 지금 글자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이 글자는 뭐냐면 늙을 노자입니다. 우리 노인이라고 할 때. 자, 그럼 과연 이 지금 글자에서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 또는 할머니 모습이 떠오르느냐? 자, 갑골문을 보면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림처럼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노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글자랑 비교해보면 너무나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늙으면 죽기 마련이니까 좀 나쁜 생각이지만 이제 속할 때 시옷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흙 속에서 들어가서 살 나이. 뭐 이런 식으로 외워봤습니다. 하여튼간 이게 꼭 이렇게 외우라는 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자를 보고 그걸 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 갑골문과 지금 글자가 너무 달라졌을 경우 갑골문을 보면 이게 늙었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지금 글자에서는 그걸 알차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머리의 암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 더 그러면 이거는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위에는 늙을로 밑에는 아이자자.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얻고 있는 모습이니까 효도효 이렇게 쉽게 더 외워지겠죠. 늙을로자만 외울 수 있다면. 자, 이 글자는 여러분들 딱 보면 이 글자의 뜻은 고들직자입니다. 직선이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 보면 알겠죠. 위에는 열십자, 밑에는 눈목자, 밑에 니은자 모양. 갑골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금문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갑골문과 금문을 비교해보면 저번에 열십자를 세로 직선으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럼 열십 눈목, 10개의 눈. 근데 갑골문에는 없던 이 니은자 모양이 등장합니다. 금문에서. 그리고 진시황의 소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문을 거의 똑같이 차용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갑골문과 지금 글자의 모양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 금문부터 니은자가 추가되어 있죠. 10개의 눈이 10개의 눈이 왜 곧다라는 뜻일까? 근문부터 새롭게 추가된 니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게 곧다냐?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노상방뇨하고 담배 피고 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항상 나를 감시하는 눈이 있다, CCTV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는 행동을 조심하겠죠. 그래서 수십 명의 눈이 쳐다보면 사람들은 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된다. 곱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니은을 뭘로 볼 거냐? 선생님 눈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개의 눈이 쳐다보면 눈에서 그냥 니은만 썼다. 또는 영어로 하면 look이다. 수십 개의 눈이 지켜보면 사람들은 행동이 곱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이디어를 첨가해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저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여러분 힌트를 얻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심다 식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왼쪽은 뭐죠? 나무모, 오른쪽은 고들직. 나무가 곧다? 근데 왜 심다일까요?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땅을 파고 나무를 똑바로 곧게 세우고 흙을 덮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심다라고 하죠. 대충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나무를 똑바로 세워서 심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를 암기하기에 조금 더 편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글거리는 햇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글거리는 햇볕, 막 빛이 반짝반짝하고 있는 햇볕. 갑골문에는 해, 우리가 저번에 봤었죠. 해일자. 그 다음에 이글거리는 햇볕 밑에 이 기호가 있어요. 도대체 이 기호가 뭘까? 태양이 솟아서 햇볕을 발산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이 J자, 마치 영어의 J자처럼 보여서 점프라고, 점프의 약자다. 태양이 밑에서 위로 튀어 올라와서 여기서 햇살을 비추고 있다. 햇살을 비추고 있다. 이런 모습이 지금 글자에서는 이렇게 모양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양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골문을 좀 어렵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즘에는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한 번씩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글자 변양이라는 것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왼쪽이 뭐였죠? 언덕 또는 계단이었죠. 밑에 오른쪽은 해가 비치는 변양자. 그럼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겠죠. 햇살이 언덕에 비추고 있는 모습. 양지 바른 곳. 양지 바른 곳이란 소리겠죠. 그럼 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그늘 음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파란 거는 계단이나 언덕이라고 있었고 밑에 빨간 게 뭐였죠? 구름이었죠. 그럼 위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근데 왜 갑자기 그늘이 될까요? 이걸 쓱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햇볕이 비치고 있는데 여기에 쓱 구름이 나타나니까 그늘이 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자를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글자를 외워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쓱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여기다 동원을 해야 되겠죠. 해서 태양이 쬐고 있었는데 갑자기 쓱 구름이 나타나서 그늘이 졌다. 그건 쓱이구나. 그냥 한글로 외우자. 이렇게 외워보는 방법. 이런 노력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 변양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변양자 대신에 흑토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햇볕이 잘 드는 땅. 즉 마당 장자가 됩니다. 운동장 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글자, 기본 글자만 외우면 점 몇 개, 수십 개의 글자를 다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만의 창의력으로 외우겠다.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방법을 제가 장명을 하나 해봤습니다. 색칠해요 한자, 색칠해 요 한자. 이렇게 무슨 뜻일까요? 색깔을 칠해서 해석하는 요즘 한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그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글자의 뜻은 나쁠 악입니다. 악마라고 할 때. 그럼 이걸 도대체 밑에 마음 심자 정도 알겠죠? 마음 심자 정도. 마음 심자 알고 위에 뭐 십자가처럼 보이는 게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외울까? 자, 작년 학생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거 프레스라고 공장에서 쓰는 기계 알죠? 우리 프레스라고 위에서 압력으로 눌러서 만드는 기계. 자, 그래서 학생의 의견입니다. 자, 이 프레스 사이로 십자가, 평화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를 부셔버리려는 마음, 즉 나쁜 마음이겠죠. 그래서 나는 나쁘다라고 외우겠다. 17년도에 3학년 4반 재덕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음심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 윗부분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십자가처럼 보이고 위에가 아래서 압축하는 모습이라서 십자가를 평화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부숴버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나쁜 사람, 나는 이렇게 외우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 이 글자는 뭐냐 하면 나무 목자랑 여러분이 오른쪽은 모르겠죠. 여덟 팔자 밑에 이건 모르겠죠. 이게 소나무 송자입니다. 이건 나무. 왜 이 파란색이 붙으면 소냐? 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쳐다보니까 소자를 닮았네. 한글의 소자를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좀 멋있게 썼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소나무, 소나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떤 게든지 앞으로 이제 조만간 등교를 할 텐데 등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한자를 외워줘야 됩니다. 기본 부수자를 외운 다음에 나머지 응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글자는 뭐냐 하면 자, 이 글자는 이렇게 깊을 심자입니다. 깊을 심. 우리 깊다 할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옆에 물수자, 나무 목자까지는 알겠죠. 윗부분을 모르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도.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입혀봤습니다. 저번에 지치다 고날 때처럼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자, 어떤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풍이 쳐가지고 배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쪼르륵 하고 밑으로 빠졌어요. 빠지고 들어가니까 몇 미터까지 들어갔다. 88m였다. 배가 뒤집혀져서 사람이 들어갔는데 88m 너무 깊은 곳으로 빠져버렸다.
뭐 이런 식의 장난 같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만의 좀 창의력,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한자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여기서도 다 아는 글자죠. 물숫자랑 열십자. 물숫자랑 열십자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물숫자와 열십자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이게 즙자입니다. 우리가 사과즙, 포도즙 할 때. 사과즙이나 포도즙이니까 물숫자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왜 열십자가 있을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한 손에 오렌지를 잡고 있었어요. 오렌지 즙을 짜려면 어떻게 돼요? 꽉 누르면 즙이 잘 짜지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 짜지죠? 칼을 들고서 쓱 이렇게 십자 모양을 내놓은 다음에 손으로 꽉 힘을 주면 여기서 뭐가 떨어지나요? 이렇게 오렌지 즙이 쭉 떨어지죠. 그래서 열십자가 아닐까. 하여튼간 물이 10개인데 왜 즙이냐, 이런 과정입니다. 분명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오늘날 3000년 흐른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자의 대략 한 30% 정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자라고 하면 한 7000자 정도는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한 3000자들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 글자는 아는 사람 많죠? 이 글자는 뭐다? 하늘, 천. 이런 글자는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있고 위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뭘까요? 좀 더 자세한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아예 색칠을 해놨어요. 뭘까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양팔 벌리고 있고 그 위에 하늘,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하늘천. 근데 이제 이 글자는 뭐다? 땅지다. 땅지, 하늘천, 땅지 할 때. 여기서 흑토자만 여러분이 알고 있죠. 흑토자만. 흑토자는 여러분들 기억하죠. 다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오른쪽 빨간색 글자는 모르겠죠. 이 빨간색 글자를 모른다. 알아도 사실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서 알아도 이게 왜 땅이 될까 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땅. 흙이 들어간 건 당연한데 도대체 옆에 땅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선생님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어요? 옛날 사람들이 식물을 심었겠죠. 땅에다 식물을 심으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뭐가 있죠? 우리나라에 호미. 이건 호미다. 호미. 이 기역자 모양은 호미. 그러면 이 분홍색은 호미로 땅을 파서 식물을 심고 덮어주려면 어떻게 한다? 또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게 뭐다? 삽이다. 그럼 갑골문 당시의 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농경문을 보면 청동기 시대 농경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쓰던 삽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땅이라는 거 흙으로 되어 있고 엄마가 할머니가 호미로 파서 식물 심고 아빠는 삽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간 잘 생각하는 모습,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 스스로 한번 한자를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학생들 이름에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나무목독이면 수풀림이라고 했고 이거는 털삼자라고 해서 빛날 빈자입니다. 유빈이, 수빈이 할 때 그 빈자입니다. 자, 이 글자는 숲에 이건 뭘까요? 왜 빛나다 할까요? 이런 모습입니다. 숲 속으로 햇살이 팍 이렇게 퍼져 들어오고 있는 모습, 밝게 빛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자, 이게 불후의 명곡. 불후의 명곡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불은 불자는 아니다. 불, 아니다. 후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썩을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불후의 명곡은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썩어 없어지지 않을 유명한 노래, 그런 뜻이겠죠. 그럼 왜 썩다 하는데 나무가 썩었다 그런 뜻일까? 나무 목까지만 알겠죠. 오른쪽 이걸 모르겠죠. 사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 썩었다. 도대체 오른쪽 왜 저게 붙으면 파란색이 붙으면 썩다가 나무가 썩다가 될까? 딱 보면 오자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썩은 냄새 날 때 뭐라고 하죠? 오우, 오우 하면 오라는 소리를 내죠. 그래서 오자랑 비슷한 것 같다. 나무의 냄새를 맡아봤는데 나무가 썩어서 오 이런 냄새다. 오자 비슷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여튼 창의력을 좀 발휘해야 됩니다. 이걸 창의력이라고 할지 뭐라고 해야 돼? 개똥철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간에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이 글자는 물숫자가 있죠. 그러니까 물과 관련됐다는 소리겠죠. 이 글자의 뜻은 뭘까요? 더러울 오자입니다. 우리 오염할 때, 오수할 때. 그럼 물이 들어간 건 아니고 물이 더럽다는 뜻이겠죠. 이번에는. 그럼 오른쪽 물이 너무 막 공장 폐수가 올라서 이도 또 코를 막고 있죠. 오 했겠죠. 근데 너무나 물이 썩으면 냄새가 심하긴 하죠. 그래서
오, 하나로 안 되고 두 배다. 두 배 정도, 오다. 너무 더럽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다양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뭐냐면, 다시갱, 고칠 경자입니다. 왜 다시라는 뜻도 있고, 고칠 경. 참, 이런 글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을 입혀봤습니다. 그러면, 한일자, 해일자, 대충 사람 인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아빠들 보면 매월 1일이 되면 금연하겠다. 엄마들은 다이어트 하겠다 하죠. 그러고 나서 3일도 못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다시 고쳐야 되지. 이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밑에 사람. 그저 부분이 약간 X가 돼 있죠. X. 사람 인자랑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부분은 매월 1일마다 다시 고칠 마음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뭘까요? 이 글자는, 자, 이 글자는 인간새, 세상새자입니다. 인간새, 세상새. 왜 인간새, 인간, 세상 이런 모습일까 하다가 인간이 사는 세상 지구죠. 지구본을 보니까 지구본 모양하고 좀 비슷하다. 좀 억지긴 억지지만 지구본 모습하고 비슷하다. 인간새, 세상새. 인간 세상은 돌고 돈다. 그래서 이 세상새자는 돌고 돈다. 주기적으로 돌고 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글자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 더 여기 쉽게 할 수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가 뭘까요? 잎 할 때 엽자입니다. 여러분 딱 색깔을 입혀보면 밑에 있는 거는 나무 목자, 위에 있는 건 풀초자죠. 가운데가 있죠. 나무에 달린 풀. 근데 이게 왜 잎일까? 근데 왜 하필이면 세상 세자, 주기적 세상 돌고 돈다가 있을까요? 자, 그렇죠. 봄이 되면 잎이 피었다가 여름에 무성해졌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다시 봄이 되면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나무 위에서 세상이 돌고 도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는 풀. 그래서 잎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자, 갑골문 중에 70% 정도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갑골문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는 30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 공부에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제가 예시로 든 거 선생님이 한 10몇 년 동안 집에서 막 계속 고민한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에이 별거 아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하기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이 3000년이라는 공백이 가져다준 이 30% 정도의 한자에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상하게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나쁘게 말하면 억지 논리겠죠. 억지 논리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외우면 조금 더 암기에 한 게 더 오래 가고 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펼쳐서 암호 한자나 한번 보면서 한번 자기 마음대로 한번 외워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5월 20일이면 개학하게 되는데 저번에 말했듯이 사전 찾기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직접 찾아보면서 한자의 음도 뜻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사전이 없는 학생들은 사전을 구입해서 등교할 때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